네, 이번 영상에서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직접 개발하기에 앞서서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 개발과 단일 파일 컴포넌트 개발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우리가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역 단위의 우리 컴포넌트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생성을 했었죠. 뷰 객체의 컴포넌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뷰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넘김으로써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가 단일 파일 컴포넌트와 비교해서 어떠한 단점들이 있기에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단점을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소스 코드를 모듈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소스 코드 모듈화라는 거는 이제 각 그 용도에 맞게 소스 코드를 조금 분리하고, 그러니까 파일 자체를 분리하고 각각의 다른 파일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을 이렇게 가져다 쓰는 형태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기도 좋고 구조화하기도 좋은데, 우리가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 개발을 했을 때에는 index.html 파일에다가 모든 템플릿과, 그러니까 모든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 모듈화를 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ES6 스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6 스펙을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ES6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과거 버전으로 바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트랜스파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적 단위 컴포넌트 개발을 했을 때는 우리가 뷰 CLI로 프로젝트를 생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Vue.js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다음에 index.html 파일에다가 모든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썼기 때문에 별도의 트랜스파이라는 과정이 없었죠. 그리고 트랜스파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는 ES6를 바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ES6를 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ES6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돌아갈 수 없게끔 된다라는 의미로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CSS 모듈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CSS 모듈화는 소스 코드 모듈화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제 뷰라는 파일 형태대로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개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HTML 코드가 들어가는 템플릿,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는 스크립트, 그리고 CSS 코드가 들어가는 스타일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이제 웹팩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파일하고 번들링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모듈화가 되고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CSS 자체도 모듈화가 되고 CSS 자체도 스타일 태그들이 다 모듈화된 상태로 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파일로 제공되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는 그 트랜스파일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았던 것처럼 CSS 모듈화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단일 파일 컴포넌트 개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 개발은 아주 소규모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장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Vue.js로 개발할 때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일 파일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일 파일 컴포넌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개발했을 때 그 컴포넌트, 그 전역 단위 컴포넌트를 개발했을 때 그 한 개의 컴포넌트당 한 개의 .view라는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하나에 .view 파일 하나가 1대1로 매핑되는 그렇게 생성하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index.html에 컴포넌트를 다 넣었던 거를 각각의 하나의 파일로 쪼개는 개발 방식이다. 그쪽에서 컴포넌트를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뷰라는 우리가 이제
그 .js, .html, .css는 되게 익숙한데 Vue.js에서는 .vue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vue라는 파일은 어떠한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템플릿, 스크립트, 스타일 태그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구성 자체는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index.html 파일에 개발을 할 때도 템플릿 HTML 코드는 템플릿에, 스크립트 그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에, CSS는 스타일 태그에 넣는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걔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석으로 이제 구별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vue 파일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거는 아니고요.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가면서 좀 이렇게 생략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강제화 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템플릿 태그를 만들 때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 개발할 때는 이 템플릿 태그가 하나의 .html 파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생성한 이 전역 단위의 그 컴포넌트가 어떠한 템플릿 코드에다가 임포트 될 건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id 어트리뷰트를 썼었잖아요. 근데 그 단일 파일 컴포넌트에서는 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파일에 템플릿 태그는 하나가 있고 거기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기 때문에 굳이 id로 식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템플릿 태그에서 템플릿에서 파스칼 케이스 태그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 다른 컴포넌트 파일을 내가 이거를 전역 단위 컴포넌트 했을 때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그 태그 자체가 이 태그 자체가 HTML 태그는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못기 때문에 뭐 파스칼 케이스로만 작성을 대소문자로 구분하기 위한 파스칼 케이스로 작성을 했다고 하면은 태그를 케밥 케이스로 바꿔서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웹팩을 통해서 이 빌딩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빌딩할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사용이 가능하게끔 변환이 되게 돼서 템플릿 태그에서 우리가 선언한 이름대로 파스칼 케이스의 태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역 단위 컴포넌트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약사항으로 가졌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제약사항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스크립트 태그에서 반드시 익스포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거는 이제 코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이론적으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스크립트 태그에서 반드시 내가 만든 이 컴포넌트 단일 파일로 만든 이 컴포넌트들을 다른 쪽에서 쓸 수 있게끔 익스포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만든다는 건 이 컴포넌트는 반드시 누군가가 사용을 하게 되는 컴포넌트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컴포넌트만 만들어 놓고 남이 쓰지 않는 컴포넌트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 ES6에서 내가 만든 객체,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뷰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뷰 인스턴스를 딴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반드시 익스포트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에 반드시 익스포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익스포트한 이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서 내가 이거 쓴다고 하면 이제 그 객체를 뷰 인스턴스를 내가 가져다 쓴다고 하면은 ES6에서 임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컴포넌트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스크립트 태그에서 이 임포트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가져오는데 이 가져온 컴포넌트들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뷰 인스턴스에서 내가 다른 쪽에서 가져온 컴포넌트는 어떤 것들이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제약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봤던 이 컴포넌츠라는 그 뷰 인스턴스의 옵션을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그 컴포넌트 명을 기술해 줘야 합니다. 요 두 가지는 이제 그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넘어오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굳이 뭐 요런 방식대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권장하는 방법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뷰 CLI를 통해서 만들 필요 없죠. 우리가 그냥 뷰 CLI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내가 처음부터 폴더 구조 만들면서 다 처음부터 할 거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그 패키지.json에서 내가 다 정의하고 쓸 거다라고 하면은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굳이 이제 있는 기능인데 얘네들을 안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뷰 CL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그 몇 개의 JS 파일과 몇 개의 .view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app.view라는 그 컴포넌트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app.view가 그 이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최상위 컴포넌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뷰 인스턴스였나요? 아니면 컴포넌트였나요? 거기서 설명을 했을 때 컴포넌트 우리가 이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거다라고 하면 뭐 요건을 분석해서 그 요건에 따라서 몇 개의 컴포넌트가 화면이 몇 개고 이 화면이 몇 개니까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만들 거고 이 하이어러키는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이제 먼저 설계를 한다고 했고 그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상위에 두는 그 최상위 컴포넌트를 둬야 된다.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권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뷰 CLI를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app.view라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컴포넌트가 최상위 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최상위 컴포넌트로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p.view를 최상위 컴포넌트로 두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어러키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역 단위 컴포넌트 개발을 했을 때 그 하이어러키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루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었고요. 그 아래 홈 컴포넌트가 있었고 그 아래 테스트 익스큐션, 테스트 히스토리, 뭐 내비게이션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하이어러키 구조에서 app.view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홈이라는 컴포넌트 위치에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pp.view 이 파일,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최상위로 하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기능을 구현할 컴포넌트들을 만들게 될 거죠. 그럼 각 컴포넌트들을 닷뷰 파일로 다 만들고 그 각각의 만든 닷뷰 파일들을 아까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만든 반드시 익스포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딴 컴포넌트에서 이 닷뷰 파일들을 쓸 거기 때문에 다 익스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각 테스트 익스큐션 닷뷰, 테스트 히스토리 닷뷰라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각각 스크립트 태그에서 다 익스포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app.view나 아니면 그 상위에 있는 부모 컴포넌트가 가져다가 걔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익스포트를 하고 부모 컴포넌트에서는 걔네들이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개발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뷰 CLI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생성을 하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는 이 뷰 CL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인 그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주요하게 만들어지는 파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app.view랑 main.js예요. 그러니까 app.view는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어플리케이션의 최상위 컴포넌트, 그러니까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부터 app.view라는 게 만들어지고 얘를 그냥 최상 어플리케이션 최상위로 써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app.view를 꼭 그렇게 써야 되냐? 안 써도 됩니다. 이 아래다가 내가 만들 최상위 컴포넌트를 두던지 아니면 이 app.view를 없애고 딴 거를 만들던지 그거는 이제 취사 선택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최상위 컴포넌트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역 단위 컴포넌트를 개발했을 때 최상위 컴포넌트가 홈이었잖아요. 이 역할이 이제 app.view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main.js라는 그 src 폴더 그 app.view와 main.js는 둘 다 이제 src 폴더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main.js에서 new view 해가지고 루트에 해당하는 최상위 그 루트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최상위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역 단위 컴포넌트 개발할 때도 가만 보면 그 index.html 파일의 맨 상위에는 뭐 이벤트 버스 만들고 전역 단위 컴포넌트도 쭉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화면에 뷰잉하기 위한 바디브 태그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로 new view 해서 단 하나의 뷰 인스턴트를 만들었는데 걔가 만들어지면 루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main.js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pp.view를 최상위 컴포넌트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app.view의 홈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main.js에서는 new view에서 해당하는 내용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별로 건드릴 일이 없고 나중에 뭐 뷰 라우터나 뷰 X나 혹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지정해 주거나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만 이 main.js를 건드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별로 건드릴 일이 없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좀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할 때 주요하게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를 조작할 때 이제 뭐 vif나 vshow나 이러한 디렉티브를 통해서 특정 컴포넌트를 이제 렌더링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화면에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통해서 화면에 이제 그 뷰잉을 달리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컴포넌트라는 태그인데 기존까지는 이제 vif, vshow를 통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렉티브를 썼다면 이제 컴포넌트 태그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가 이제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이 위치에 둘 거야를 기술함으로써 이제 다양하게 그 코드가 여러 줄이 되지 않는 코드가 여러 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태그를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단일 파일 컴포넌트 왜 우리가 전역 단위 컴포넌트에서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넘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할 때 동적 컴포넌트를 한번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컨버팅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